우리 가족의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어느새 연말이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 통에 외출도 못하고 여행도 멀리는 못 갔지만 그래도 한 해 별탈 없이 크게 아픈 곳 없이 지나가셨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공개클리닉 웰 유쾌한 토크 트리오와 함께합니다. 오가닉 토크 트리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떼쓰고 매달릴 남자 아닙니다. 사랑에 울어버린 나미가 이제 말이죠. 본격적인 겨울이 딱 시작됩니다. 야, 지난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제법 춥더라고. 와, 이 겨울에는 이제 월동 준비를 빨리 해야 돼. 그거만 한 3박스 갖다 놓고요. 귤 한 4박스 딱 갖다 놓으면 그냥 월동 준비는 쫙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고 진짜 미치겠어. 왜? 춥다고 운동 안 하고 막 집에 앉아가 막 묵기만 하면 바로 이래 됩니다. 네. 고구마 네 박스. 그렇죠. 귤 4박스. 이래가 막 집에서 굴러다닌다 아닙니까? 예. 배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그래요? 굴러서 리모컨 찾고 굴러가서 물 마시고 그랬는데 공개 클리닉에 들어온 이후에 건강에 경각심이 생겨서 집에서 운동하면서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면서 리모컨 찾고 네. 야 공개 클리닉 감사합니다. 연말이라 개편할까 봐 지금 갑자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뭐 건강하고 그리고 살도 약간 올라야 또 따뜻합니다. 그렇죠? 따뜻하게 겨울 잘 준비하시고요. 유쾌한 공개 클리닉 웰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니다. 1분 건강톡 만나보시죠. 백신 접종 완료의 기준이 3회 접종으로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유럽 각국이 백신 패스의 자격에 부스터샷을 포함시켰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도 고위험군에만 맞췄던 부스터샷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초 감염자는 누굴까요? WHO는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물 시장을 간 적이 없는 회계사라고 밝혔지만 미국 연구진은 이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던 노점상이 최초 감염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시장이라는 걸까요? 어디일지 알쏭달쏭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난달 13일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5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1991년생인 동갑내기 군인 부부가 아들 1명과 딸 4명을 제왕절개로 출산한 건데요. 대수술이다 보니 의료진도 30명 넘게 투입됐다 하고요. 아이들과 산모 모두 건강하다네요. 와, 5쌍둥이. 정말 경사네요. 야, 이 대단하네. 5쌍둥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34년 만에 와, 네. 탄생이 됐고요. 이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드문 일인데 우리 오둥이들 네.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준 만큼 우리 오둥이들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야, 5 오둥이. 쌍둥이니까 네. 좋은 건 5배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뭘 나갈로? 코로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너한테 올 것 같아.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참 어렵다, 그렇죠? 코로나 성대모사도 어렵고 코로나도 어렵고 그런데 말이야. 나또 뭐 한다고 또 이런 폼을 잡는다. 하여튼 어렵긴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 코로나 이게 근데 좀 너무 씨네. 이게 뭐 찔기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 추세라면 저는 이거 뭐라노 이거 콜라 원샷은 해봐도 부스트 샷 이거는 또 이게 또 해야 되나 이거. 조만간 맞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네. 이제 그러니까. 내도 한 3, 4개월 있으면 또 맞아야 되는데 간절히 비는데요. 코로나 지발 좀 자 끝내자. 지발 좀. 지발 좀 가라. 지발 좀 가라. 가라. 없는 세상으로 돌리도. 코로나는 물러가고 우리는 일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 드디어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암인 것도 모자라 유방을 절제해야 한다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고민을 해결할 유방암의 치료법을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유방암인데요. 그런데 유방암이 여성 암 발병률로는 1위고 그리고 암 사망률로는 6위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야, 근데 또 드라마 저 장면을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네요. 이게 유방암이 여성암 1위라고는 하지만 남자도 유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오늘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여자라면 유방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저도 이 주변에 유방암 있으셨던 아이고. 분들 꽤 있으셨어요. 근데 이 암 사망률이 6이라는 게 또 충격적입니다. 치료가 잘 되는 병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시원함이라는 데도 있겠습니까? 자, 저희 뭐 공개 클리닉 웰 우리 오늘 우리 딸과 우리 집사람도 유심히 보겠다고 했는데, 자, 저희 집에도 또 외손녀들이 또 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신경 써야 될 건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이 공개 클리닉 끝까지 한번 쭉 한번 보는 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집중. 그러게요. 진짜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유방암에 관한 모든 것 오늘은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바로 유방외과 전문의인 김구상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구상입니다. 아, 선생님이 바로 그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도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팍 올려갖고 어떻게든 치료를 하신다는 그 선생님 맞습니까? 아, 네네. 저 이제 유방암의 이제 진단부터 이제 전이 상황까지 이제 모든 치료에 관여하고 있죠. 그렇지만 뭐 모든 분들을 제가 다 치료해 드릴 수 있다 뭐 이렇지는 못할 거고, 다만 우리 여러 의료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요, 이 유방암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 유방을 잘라내야 될 텐데 그 상실감 이건 어떡하죠? 근데 요즘에는 우술이 워낙 좋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치료할까 아마 아, 궁금하실 그러겠다. 텐데 아. 일단 교수님의 하루를 부지런히 먼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찍 올 때는 영양 음료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 잔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집에서 이제 선식이 해주고 있고요. 네, 뭐 우유랑 뭐 곡물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술하고 찍은 거에서 오케이, 남은 건 없고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밴드 좀 확인 좀 해봐야겠네. 자, 오늘은 어떤 글들이 올라왔을까? 케모포트로 항암이랑 고용량 비타민 C를 맞고 있는데 포트로 일주일에 3회씩 꾸준히 맞아도 될까요? 이런 걱정을, 그래, 놀랄 걱정은 아니고 문제가 없죠. 네네, 화팅. 밴드 하시나 봐요. 어제 찍은 사진을 올려봐야겠고. 간만에 포스팅합니다. 우리 멤버들과 좋아했네요. 제가 일단 뭐 밴드직입니다. 제가 대장인데요. 밴드는 한 지금 6년 정도 됐습니다. 네.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 갑상선 환자분들, 그 이제 멤버들의 이제 가족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 우리 이제 그 유방암 갑상선암 보시는 이제 교수님들도 한 열 몇 분 같이 있는 밴드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900분 넘었네요. 네, 900명 밴드면 이렇게 작은 밴드는 아니죠. 사랑방 같은 겁니다. 사랑방이고 정보방이고, 네, 여기 안에서 막 이렇게 막 까르르 막 웃기도 하고 아무튼 뭐 재밌습니다. 야, 900명의 밴드직이면 야,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이런 인기가 있으신 분인데. 잘하시네. 저보다 많으시네. 아유, 네, 안녕하세요. 그래, 한번 볼까요? 보자. 네. 시기를 바쁜 탑승 90% 하셨고 내일 RT 예정이신 분이시고 유두 밑에도 이렇게 와 있고, 유두가 벌써 이제 함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항암을 다 끝나고 이제 6개월의 항암입니다. 이제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많이 풀렸다, 그죠? 이렇게 보기에도
많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유방도 이렇게 암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렇게 딱딱해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풀리는 거죠. 처음에 벌써 유두에 인베이전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유두를 살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피부만 살리고 유두를 포함한 유방 전절제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뭐 믿음직한 성형외과가 있으니까, 그죠? 성형외과에서 바로 재건을 했죠. 재건을 해가지고 이제 뭐 모양은 지금 아름답습니다. 네, 환자분도 이제 만족하고. 회진을 갈까요, 그러면? 그래요, 갑시다. 네. 아, 유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네,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퇴근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 기분이 좋아요. 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 처음 이제 여기 만져졌을 때랑 지금 이제 항암 5번 했다, 그죠? 예.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네. 없어진 것 같는데 그래도 사진도 다시 만져보니까 네. 까는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6분 하면 한 개도 없어질 것 같은 기분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럴 확률. 스님을 잘 만났어요. 아이고, 제가 잘 만난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일단 퇴원해서 한 일주일까지는 좀 조심하는 거 알죠? 예. 네,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이제 외래에서 뵐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그렇게 오늘 조심해서 가시고요. 네, 네, 네. 네, 네, 갑시다. 자, 나도 좀 어때요? 많이 회복되고 있고 어제부터는 옆으로 누워도 튼튼한데 많이 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움직일 때 좀. 자, 그럼 내가 상처 먼저 좀 잠깐 보고. 네, 그냥 앉아서 볼게요. 네, 잠깐만. 이건 이제 스킨 스페어링 마스텍토미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멀쩡하지, 그죠? 피부 다 남아. 유두는 아까도 봤지만 유두는 뭐 없앨 수밖에 없었고, 근데 감쪽같이 뭐, 그죠? 이게 사실 좋은 세상이 됐어, 이렇게. 지금 이제 가장 힘든 건 다 한 거예요. 항암 치료했지, 수술했지, 재건까지 했지, 이러면 정말 그 힘든 세월은 다 보낸 거예요. 앞으로 남은 거는 이거 완전 할 만한 거예요. 그동안 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네. 네, 쉬시고요. 네. 정말 감쪽 같네요. 근데 수술 받기 전에 항암을 6번이나 하셨다고요.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치료를 선행 항암 치료, 이렇게 먼저 한다는 거죠. 먼저 하는 항암 치료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암이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이제 심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진단됐을 당시에는 이제 유방을 전절제해야 되는 경우였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났더니 50%에서 유방을 보존하게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또 이렇게 제가 발표한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많은 결과들이 많은 결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유방암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렇게 선행 항암 치료에 반응을 잘하는 암이 또 암의 타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더 선행 항암 치료를 하고 치료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이제 치료하는 게 좋겠죠. 유방을 이제 최대한 이렇게 보존을 하려면 암을 발견하는 즉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선행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모든 암에 있어서 이제 선행 항암 치료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선행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암이 너무 이제 작게 이제 굉장히 초기에 발견했다 그러면 굳이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수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이제 병의 병기와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상피내암으로 나타나는 이제 파제트병 같은 경우도 유두를 또 이렇게 없앨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행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이제 요것은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실감이 많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형으로 또 재건도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아유, 일찍 오셨네요. 네. 네. 그러게 우리 이제 올해 내가 그 유방암 학회랑 그 여러 심포지움에서 올해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발표를 한 12개인가 했어.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했어, 전국에서. 누가 그랬어. 일타 강사의 반열에 들었다고. 뭐 거부하진 않았고.
근데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습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짧은 시간 내에 유방을 이제 보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방 생검상에서 볼 수 있는 조직학적 소견이다. 치명성 유방암의 상대적 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낮은 거 높은 거는 찾을 줄은 알아야 되거든요. 제일 낮은 것은 네 맞습니다. 압폭크림 변화. 제일 높은 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네 기출 문제 쪽집게 강의를 끝내고 외래하고 오후에 오늘 로봇 수술이 있으니까 그때 또 같이 뵙는 걸로 하죠. 자, 이제 1타 강사의 외래 시간입니다. 올라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네, 체온은 올라가진 않았고. 네. 근데 이제 분명 이제 유방 쪽에는 그죠? 지금도 보니까 좀 뻘겋고 열감이 있고 맞아. 실제 손 대면 뜨거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초음파를 봤는데 여기 이제 유두 밑에 이제 그죠? 우리 이렇게 이제 꺼멓게 보이는 게 그죠? 검은 게 이제 물이 액체가 꺼멓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고 이제 주변 조직은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색깔이랑 여기 색깔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더 허옇죠. 이렇게 이제 주변 유방 조직도 염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허연색으로 이렇게 보여요. 초음파상으로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유방 유두 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뻘겋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선염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두 밑에 이렇게 심한 곳은 이렇게 제법 이렇게 염증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 경구 항생제를 먼저 써보고 안 되면 주사 항생제를 써보고 그것도 안 되고 고름이 안 잡히고 그러면 실제로 수술로 급유를 째고 고름을 빼어내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유선염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만성 유가종성 유방염 이런 것도 있고 뭐 결핵에 의한 유방염도 있고. 근데 요거는요 유두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함몰 유두가 있거나 이제 유두가 조금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 이제 표피 자체가 이제 상피 세포가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여기서 타고 이제 자꾸 세균이 들어가기 좋은 조건이 돼요. 유관을 타고 유두 밑으로 이제 이만큼 유선염을 일으키거든요. 아무튼 일단은 약을 한 일주일 드렸으니까요. 경과를 좀 보고. 아무튼 염증이 안 가라앉고 더 심해지고 그러면 뭐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일단은 첫 번째 경구 항생제로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유선염 요것도 쉽게 생각할 건 아니네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내는 건 괜찮으시고요? 불편한 거는 없어요. 불편한 건 없고, 네. 요번에도 검사한 거는 보면 깨끗합니다.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무병 상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워낙에는 이제 전이가 있고 이제 그랬던 부분들, 간도 보면 깨끗하거든요.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이제 수술을 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 3년 지나서 이제 전이를 했어요. 그죠? 간이라든지 이제 경부 림프절에 전이를 했었고 저 때 많이 힘들지 않았던가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옮기고 나서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횟수를 따지면 지금 거의 1년 반 넘게 이렇게 3주에 한 번씩 표적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의 진행은 전혀 없고 예 다행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유지하다가 그죠? 휴약 기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게.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참 이 장기간 치료를 너무나 잘하고 계셔요. 예. 특별히 이제 드릴 약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요. 네네. 들어가시고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7년 전에 수술하고 3년 전에 재발해서 표적 치료를 했는데 이제 암이 없다. 그런 소린 거죠. 야, 이거 진짜 축하할 일이네요. 축하할 일이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헐투 양성 이제 그런 타입의 암이었는데요. 병기도 한 3기 정도였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는데 이제 아쉽게도 3년 후에 이제 재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항암제 이제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서 병원 진행되고 이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어떤 이제 표적 항암제가 이제 치료를 했는데 여기 이제 환자분이랑 너무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에 이제 암도 다 없어지고 무병 상태로 잘 유지가 돼서 지금 이제 좀 이제 약을 끊고 한번 지내볼까라는 그런 휴약 기간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기간도 가져볼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네. 치료가 돼서 좋기는 한데 이게 재발이 걱정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유방암의 재발 확률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유방암의 이제 재발률은 이제 1년에 1%씩 늘어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에 한 10%. 그런데 물론 이제 병기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이제 1기, 2기 같은 경우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3기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한 6, 70%밖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재발 전이율도 3, 40% 정도로 높게 되고 또 이제 누적되면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수술을 했다고 이게 끝이 아니네요. 예, 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유방암의 치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술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보조 항암 치료나 항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뭐 이런 이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들이 그 분의 유방암의 타입에 맞고 병기에 맞는 이제 치료가 이제 적정스럽게 이제 적당하게 이제 잘 들어가서 또 효과도 최대한 보고 이제 그렇게 치료하면 가장 좋은 거죠. 아, 그렇게 아까 회진 돌 때도 보니까 다른 분들 회진 볼 때는 한 두세 사람 가는데 진짜 막 한 10명 이래 많이 가는 이유도 하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많이 가는 겁니까? 네. 폼 잡으려고 또 그런 거예요. 네. 방송한다고 막 다 데려오신 후자 거 쪽에 아니죠? 조금 가깝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조심해야 돼. 내가 제일 많이 신청했어. 전국에서 다 얘기하더라고. 우리 일타 강사분. 네. 저는 아까 또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건 많이 봤는데요. 표적 치료가 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네 분이 다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표적인 거죠. 네. 아, 이해가 된다.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이 이제 증식을 하는데 표적을 가진 유방암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있으면 이제 증식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치료할 수 있는 우리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에다 대고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정확히 여기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작용을 줄이고 유방암만 잡는 이런 치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제 헐투 유전자에 대한 치료인데요. 그런 치료를 표적 치료라고 한답니다. 네, 네. 헐투라는 거는 병명 이름입니까? 헐투라는. 유전자 이름입니다. 유전자 이름. 네, 유방암에서 이제 헐투 유전자 발현이 있는 그런 유방암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그런 복잡하긴 해도요. 확인하면 그렇지. 결국에는 이 치료를 빨리 하면 할수록 예, 재발률이 낮다 네, 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유방암 일타 강타 강사님께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유방암 증상 말이에요. 예, 이 진짜 결정적인 이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미리 아, 준비를 지금 선생님한테 지금 물어보냐? 일타 강사를 지금 했습니다. 물어보냐? 네, 우리 교수님이 뽑은 유방암의 핵심 증상을 아, 예. 제가 또 이 모범 MC답게 미리 네.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보실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이 차트 보시면서 자가 검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뜯어볼게요. 자, 유방에 딱딱한 혹이 만져져요. 첫 번째 나왔습니다. 요건 뭐 다들 들어보신 증상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유두가 안으로 들어가요. 원래 이게 좀 들어간 사람이 있지 않나요? 네네. 네. 저것은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 네, 워낙에도 함몰 유두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괜찮던 유두가 들어간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안에 이제 유방암이 생겨서 유두를 안에서 이제 당기는 거죠. 이런 현상일 수 있고 우리 좀 전에 봤던 환자분도 이제 유두가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진단이 된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원래 함몰유두이신 분들은 혹시 발병 위험이 더 높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함몰 유두야 뭐 유방암의 위험성 때문에는 뭐 걱정하고 그럴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네네. 자, 다음 증상 보겠습니다. 유두에서 피가 나요. 이건 조금 무섭겠는데요. 네. 네, 조금 무섭죠. 네, 무서운데 이제 생각 외로 유두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 이제 95%는 유방암이 아닙니다. 네,
유관에 생기는 이제 유두종이라는 그런 종양이 양성 종양이 있어요. 네, 관내 유두종이라 그러는데 그 경우가 95%고 유방암인 경우는 5%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난다고 해서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난다 그러면 뭐 대부분은 괜찮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유방 전문의를 만나야겠죠. 내가 이 이야기에 나와서 갑자기 내가 이야기 안 하고 유방암일까 해서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아이를 모유를 줄 때 좀 낫던데요. 그거는 완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기가 물어서 그럴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또 그렇게까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구나. 저도 선생님 얘기를 선생님이 피가 나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일단 피를 보면 사람이 또 걱정이 네. 되더라고요. 네. 자, 다음 증상 볼게요. 유방통이 생기고 크게 부어요. 남자들은 이런 건 없죠. 그렇죠. 남자들이 보통 이제 유방통을 느끼고 하는 시기는 청소년기입니다. 네, 청소년기에 그때는 가슴이 좀 커지는구나. 그때 이제 약간 사춘기에 오면서 몽울 같은 게 몽우리가 느껴지고. 생기죠. 네. 그 생겼다가 남자는 다 이제 퇴화하고 네. 우리 여자아이들은 증식을 계속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여성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진화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겨드랑이의 덩어리가 겨드랑이에요. 그렇죠. 이제 유방암은 이제 림프절 전이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바로 겨드랑이죠. 그래서 유방에는 혹이 없는데 겨드랑이에서 만져지는 림프절로 유방암이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작게 만져지고 유방 겨드랑이 쪽으로 이제 크게 진행이 되는 그런 유방암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겨드랑이에 이제 만져지는 혹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자가 검진할 때 이렇게 누워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네. 앉아서 해야 되나요? 자가 검진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누우면 본인의 이제 흉벽이 뒷바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누르면 누르기가 좋습니다. 잘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검사하는 것들이 일단은 우선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또 서서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저렇게 떨고 보면 양쪽이 다른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팔을 들어서 겨드랑이를 본다든지 거울을 보면서 하면 또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 밑에 잡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우리 집 사람은 이쪽에 한번 가지고 나는 겁이 나서 못 만지겠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딸하고 둘이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맞다 아니다 이 혹이 있다고 해서 다 아무나 아니겠죠. 지금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렇죠. 세월이 지났고 지금 괜찮으시면 정말 괜찮은 겁니다. 네네. 유방암이 그렇게 몇 년간 가만히 있고 이렇게 착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그건 괜찮은 가능성이 자가 많죠. 진단이 진짜 쉽지가 않네요. 그게 쉽지 그래. 않죠. 근데 이 여러분들 사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여성분들은 많이들 또 들어서 네, 아실 네. 텐데 이 목욕탕 네, 네. 가서 이 맞아, 세신해 맞아요. 주시는 네. 이모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맞아. 뭐가 이렇게 네. 만져져 이렇게 해서 발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맞아. 많아요. 드라마에도 나오고 네, 맞아요. 주변에도 있어요. 때를 뺏기려면 모든 곳을 다 뺏겨야 그렇죠. 되니까 이렇게 그건 밀다 만져진다, 보면. 이거네. 네. 네, 역시 탁월하십니다. 아, 진짜? 네, 실제로 목욕탕에 가서 세신사분들에게 이제 뭘 밀다가 네, 그렇게 이제 진단돼서 실제로 오시는 분도 많고요. 그 한 7, 8년 전인가요? 이제 한국 유방암학회에서 한국의 이제 세신사협회와 MOU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효과적이다. 네, 그렇게 해서 검사해서 만져지는 분 보내주기 운동 이런 것들도 실제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를 한번 밀러 가야 되겠네. 아니 네. 가야 되는 제가 거네. 기억을 하는 게 어떤 이모님이 저를 이렇게 막 해주시다가 내가 있잖아 얼마 전에 사람 하나 살렸지 뭐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가 만져지더라고. 그래서 빨리 병원 가보라고 그랬더니 네, 네. 이것도 이제 세신의 노하우드가 한 뭐 몇 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딱 그냥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또 지금 그러면 이것도 유방암도 나이하고 좀 관계 있습니까? 어느 나이 때 많이 걸리는가? 그렇죠. 현재 한국 유방암의 발병률을 보면요,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네, 50대 초반이 가장 많습니다. 네, 네. 갱년기 뭐 이런 거 네, 네. 연관이 있나 봐요. 네. 왜요? 지금 네. 교수님은 서지호 씨 나이를 알아. 그러니까 50대 네. 초반이 많습니다. 서지호 씨 저한테 이렇게 딱 하시는데 50대였어요? 됐어 그만해. 또 뭐 하려고 그래.
우리 지원이는 신체 나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만해. 반말할 뻔했네. 얼른 다음 영상 갈게요. 네. 이런 민감한 질문 그만. 다음 영상 갈게요. 아이고, 그냥 식사를. 아이고, 시작을 하죠 뭐. 식사들 하시고요. 네. 이 포스터는 2021년 아수스 그 세계 초음파 아시아 초음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방암 환자에서 발견돼서는 어떻게 발견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보시는 것 함께 논문을 한번 써보기로 포스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게 뭐 좋은 발표인데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분석하고 하느라고 많이 바빴겠습니다. 이게 레프트 캔서가 너무 힘든 게 백신 리액티브 노드랑 메타스타틱 노드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도 별로 캔서가 안 심해서 그냥 CT에다 보였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들어갔는데 퍼진 거 드글드글한데 또 하나만 메타여서 이거를 또 ALN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이렇게 백신과 엑실라 노드의 엄청난 시즌을 보내놓고 있는구나 실제로 우리가. 이게 유방암이니까 가능하면 반대쪽에 맞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는 문제는 양쪽 유방암이잖아요. 양쪽 유방암이면 어디다 맞아야 될까? 그러나 그렇지 맞아 허벅지. 이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편한들 하시네요. 식사 좀 정리하고 오늘 일정 이렇게 보십시오. 난 수술이라서 바로 들어갈게요. 정리 잘 하고. 자, 수고했어요. 네, 저렇게도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갑니다. 네, 로봇 수술인데요. 일단은 리버스 핸들링 보고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네. 클립 주세요, 클립. 지금 이제 일단은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고 합니다. 유방암의 전이가 일어나는 첫 번째 림프절을 찾아서 이렇게 떼어냅니다. 떼어내서 바로 병리과로 보내서 암 전이가 있는지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이제 거의 다 와간다. 이 아이가 프로즌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퍼머넌트로 라이트 센티넬 로드로 하겠습니다. 네네, 한 개 나가면 되고. 저게 포지티브면 그냥 요걸로 다이섹션 하면 일단 로봇으로 끝에만 조금 더 마무리하고 바리오 약간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제 멀어서 이제 로봇이 좀 도와줘야겠다. 잠깐만. 그래. 네, 당겼다고요. 센티넬 보내신 거 내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림프절이 음성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네. 센티넬은 또 네거티브야. 또 감사하게도. 자, 이제 두 분 나올게요. 조심하고. 오, 이게 뭐야? 이게 로봇인가 봐요. 네. 예. 로봇입니다. 근데 네. 팔이 몇 개예요? 팔이 몇 개일까? 4개입니다. 4개. 네. 저 글러브 벗고 마스크 바꾸고 이렇게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네. 됐어요. 네. 문 선생님 지금 하는 데가 니플이죠? 여기 괜찮아요? 여기로 계속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괜찮나요? 지금 하는 데가 한 몇 시입니까? 7시? 여기는 몇 시입니까? 네. 아직 많이 가야 돼요, 2시 쪽에. 네. 다 돌아갔지. 끝났네, 그럼. 네, 손 닦고 들어올게요. 지금 이제 일단은 뭐 전절제는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이제 이분이 워낙에 미디알 포션에 조금 이제 몰려있던 거라 가지고 이제 로봇으로 절제하고 미디알을 조금 더 이제 좀 카빙을 하면서 어쨌든 근데 이제 더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너무 얇아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펫은 잘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피부 두께는 괜찮아요? 피부 두께는 괜찮아요.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제 할 역할은 끝났고 우리 이제 성형외과 교수님이 동시 재건입니다. 바로 지금 재건술이 들어가는 거죠. 네. 진짜 오케스트라네요. 네.
네. 유방 재건까지 하셨는데 네네. 네, 수술이 그럼 잘 된 거죠? 잘 된 겁니다. 네. 이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진행됐던 이제 유방암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방 전장에 걸쳐서 암이 있었고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도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네, 지금 수술하면서 보셨죠?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술했으면 림프절을 다 절제해서 써야 되거든요. 항암 치료 후에 암이 이제 없어져서 림프절도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팔이 붓는 림프 부종이나 이런 것이 올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했고, 작은 흉터로 이제 유방 전절제하고 재건까지 했죠. 어제 병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유방의 암도 싹 다 없어진 겁니다. 완전 완전. 네네. 이렇게 축하할 일이죠. 네네. 너무 잘 됐다. 수술 후에 바로 재건을 하네요. 그러니까 회복하고 나서 수술 부위를 봤을 때 그대로니까 상실감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정서적으로 되게 좋을 것 그러네. 같은데요. 마취 깨시고 나면은 그래도 모양이 먼저 그거 그대로. 보고 싶어 할 건데. 맞습니다. 네. 두 분류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보고 싶어서 보는 분이 계시고요. 무서워서 못 보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궁 절제하는 것보다요. 유방 절제에 따르는 상실감이 훨씬 더 큽니다. 보여지니까. 네, 맞죠. 보여지는 우리 여성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바로 재건하는 즉시 재건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수술을 전절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할 수 있었는데 또 안 해서 또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뭐 단순하고 쉬운 결정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절제술을 하고 당장 재건은 뭐 나중에 하지 했는데 나중에 또 안 좋아져서 재건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구나. 네. 참 이 우리 몸의 모든 곳이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은 얼굴에도 이 흉터 하나 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유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흉이 좀 적게 남는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유방을 보존하게 되더라도 이제 워낙에 있는 이제 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유두 쪽에 옆에 있는 유륜을 이용하면 흉터가 적겠죠. 그리고 이제 유방이 아래쪽에 라인이라든지 접히는 라인. 그리고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완전 겨드랑이 쪽에다가 이렇게 흉터를 내니까 유방에는 흉터가 1도 없는 거죠. 네. 이게 수술이 점점 이렇게 이제 흉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흉터를 최소화하고 미용적인 효과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수술은 이제 발전하는 거죠. 자, 아이고야, 진짜 이렇게 시원하긴 시원하네. 아이고. 여기 뭐지? 울지마 톤즈, 어? 이태석 먹고 알아요 여기? 오, 다 알고 있구나. 나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 있고. 상가랑 케이블카 다 타봤어요? 맞아요. 너무 비싸요. 오늘 오해진 전에 한번 환자 확인 좀 해볼게요. 님은 오늘 두 번째 택 하시고요. 옆에 가실 거고. 아직 ENT 답은 없고요. 오늘 ENT에 그거 너무 아파가지고 목이? 네, 넣었어요. 네, 아직 답 없고. 소화기내과도 뭐. 네, 소화기내과는 답이 왔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요. 오해진 갈까요, 그러면? 네, 갑시다. 네. 아이고. 지금 방사선 몇 번 했죠? 지금요 11번 쳤어요. 11번 했어요. 항암할 때보다 몸은 조금 괜찮은데 피로감이 너를 주대요. 그래요. 항암하고 막 할 때는 막 그냥 정신 집중해서 막 이러고 있다가 수술까지 끝나고 하니까 조금은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거든. 예. 그때 이게 처음 진단될 때가 아기가 몇 개월이었죠? 아기가요. 그때 당시에는 100일 지나고 100일 지나고 스테이지가 높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어. 임신성 유방암은. 100일 지나고 그러니까 막 이제 수유한다고 유방도 그런 변화를 하고 그러니까 잘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종범살인 줄 알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유방을 전체를 차지하고 뭐 유두도 함몰 유두가 되고 굉장히 좀 T4 스킨 인베이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고 일단 항암 먼저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항암을 먼저 했고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유방을 살리기는 어려웠죠. 예, 그래서 이제 유방을 전절제하고 그 대신 피부 이식은 안 한 거죠. 예, 안 하고 잘 끝냈어. 잘 끝내고 또 한번 또 하면서 또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또 잘 해봅시다. 네네 네네 그렇게 할게요. 네네네. 자. 아이고, 예. 나무님 좀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늘 뭐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네네. 통증 괜찮아요? 네. 수술은 잘 됐고요. 아무튼 뭐 그 부위 절제 뭐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프고 그럴 수 있겠다, 그죠? 네, 근데 뭐 금방 괜찮으실 거예요. 결과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그죠? 최종 결과 중요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죠, 뭐. 네, 그러게 수술 받느라 고생했습니다. 네, 쉬시고요. 네네, 네. 아이고. 자. 초췌해 보이셔. 살 빠지셨어요, 그 사이에. 87.5%라 11%. 네,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 아니 이제 그 뭐 매일 이제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수술도 좀 늦게 끝나고 이렇게 또 이게 발표 준비가 있고 이러면 이게 조금 늦게 가는 일들이 이제 한 일주일이면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똑똑한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게 더 좋겠냐 이런 게 아니고요. 따뜻하고 똑똑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가 되도록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많이 뭐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같이 노력해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치료를 하는 모습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알아주고 그렇게 할 때 더 또 보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의사,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의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구상 교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따뜻하고 똑똑한 의사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자체에서 막 벌써 뭐라는 이 에너지가 빡 뿜어 나오는 게 정말 최고 의사십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저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벌써 따뜻한 그런 의사님이시죠. 그렇죠. 네네. 똑똑하시잖아요. 내가 논문을 많이 발표했잖아. 예. 전국에서 최고로. 일타 강사. 아니 근데 이 유방암 환자 중에는 한 10년째 장기적으로 이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계신데요. 이런 주치와 함께라면은 네,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야, 근데 10년 투병이요. 야, 네. 그러면 그 암이 삶의 일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힘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때 뭐 힘이 안 들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투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유방암의 예후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유방암에 이제 많은 치료제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전 세계 발병률 1위 유방암인 만큼 이제 많은 연구 자금이라든지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전에 이제 치료 효과랑 지금이랑 벌써 다릅니다. 근데 이런 식 정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이더라도, 네.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제 삼위일체인데, 이제 환자분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 그리고 이제 주치의가 같이 네, 삼위일체가 돼서 이렇게 뭐 마라톤과 같은 치료일 수도 있지만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네, 그렇게 가다 보면 뭐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즐거움도 있고 낭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치료를 포기한 환자도 끝까지 네. 내가 말씀드렸던 환자는 이게 이제 장기로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주치의가 할 수 있다라는 맞아, 어떤 그런 믿음을 좀 주면은 네, 그게 가장 10년 세월이 중요하거든요. 보통 세월이야. 맞아요. 근데 또 그래도 또 좀 우리 집안 종씨가 하나 있는데요. 네. 고위험군이라고 요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네네.
방금 이제 우리 집안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냥 가장 중요한 게 가족력이겠죠. 네, 가족력이 있다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가족력일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유방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을 가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1도 없더라도 우리 이제 유방암학회에서는 40세 이후에 이제 매년 검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처럼 어렵지 않거든요. 겉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 좀 챙겨서 검사를 하면 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발병 가능성이 높으면 고위험군이면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절제를 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도 있나요? 너무 잔인한데. 그래, 미리 네. 잤는데 미리 절제한다고. 아니, 뭐 탈모 올까봐 삭발하는 거랑 꼭.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예,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있나요, 그런 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네. 핫가진가에서 야, 조금만 먼저 늦으면 알아보도록 교수님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뻔했어요. 글쎄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 오랜만이에요, 그죠? 네,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듣자. 자, 진짜 근데 유방암에 관한 소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여성 암 발병률 1위잖아요. 1위죠. 네네. 네. 그만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방암의 위험이 높다면 미리 절제가 가능하다. 자, 하나, 둘, 셋. 절제 가능하다. 저는 이거를 어떤 외국의 어떤 또 배운데 외국의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뉴스인가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네. 듣고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위에 가족력이 엄마가 네. 있고 이래서 나는 아예 그걸 미리 대비하겠다 했던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자, 네, 왠지 저도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표정들이 좀 밝은데. 암이라는 교수님, 게 또 전이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렇지. 정답은요? 네. 정답은 우입니다. 오! 네. 다 맞추셨고요. 네. 네. 그러게요. 우리 이제 고인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배우가 바로 안젤리나 졸리죠. 그렇죠. 네, 안젤리나 졸리. 한 5년 전에 그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실립니다. 네, 나는 엄마로서 내가 할 최선을 다한다. 이런 내용인데 졸리의 가족력을 보면요. 졸리의 엄마와 이모와 외할머니가 유방암과 난소암입니다. 다 돌아가셨죠. 네, 졸리도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BRCA1이라는 그 돌연변이가 있어요. 이런 경우 평생을 살면서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 70% 이상,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 30% 이상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졸리는 그리하여 이제 예방적 절제술을 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유전성 유방암이 어떤 거구나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 정도 얘기인데. 실제로 국내 최초 보고는 2008년도에 있었고요. 이렇게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의 이제 예방적 절제술을 한 것이 2008년. 그 보고는 제가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일단 박수 드릴게요. 네. 재밌게 있었죠. 자,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역사에. 헛가진가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브래지어의 와이어가 유방암을 유발한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나는 맞다. 암을 유발할 것까지는 아닐 것 같다. 이러면 채워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체험을 해봐야 돼. 만약에 저 남자들 두 명만 또 엑스네. 아니, 저는 또 가족 중에 이거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갑자기 이 들어온 생각이. 만약에 와, 와이어가 갑자기 겁이 확 나네. 그래요? 이거 저도 좀 궁금하네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이렇게 하면 놀라겠죠. 네, 맞습니다. 엄청 갑갑하긴 하거든요. 나 와이어 그걸 갑갑할 뿐이지. 네, 그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그럼 속옷 가게 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속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와이어가 이제 전장을 이렇게 두르고 있으면서 네, 그 임파 순환이나 이런 데 분명 장애가 있습니다. 네, 장애가 있고요. 우리 유방에도 인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유방에도 인대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심한 운동하고 그러면 유방이 아파요. 많이 흔들리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와이어를 조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인대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유방통으로 이어지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브레이저를 했다고 유방암의 발병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그렇군요. 계속 해도 되네. 조기 검진 중요하겠죠, 그죠? 네, 빨리 발견하면 잘 치료할 수 있고. 두 번째, 삼위일체라 그랬습니다. 이제 진단 내고 해도 우리 합심을 해서 그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치료해야겠죠. 네, 포기하지 않아야 될 내용은 이렇게 세 번째 얘기에 이제 주로 있는데 이게 재발도 하고 전이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지금 김장 시즌입니다. 아마 오늘 아파트에 모여서 이렇게 김장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기는 뭐죠? 네, 배추 쓸 때 쓰는 말입니다. 네, 역시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 네, 갑시다. 네, 네, 네. 어느새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이 미뤄뒀던 모임도 좋지만 그래도 건강검진할 시간도 꼭 마련하시는 게 좋겠죠. 공개클리닉 웰 오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풍성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